반갑습니다. 다전포항입니다. 익숙한 얼굴이시죠? 네, 중간중간 대표님을 제가 안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위 노출 로직이라든지 지역별로 본인이 운영하는 매장별로 네. 어떻게 우리가 플레이스나 블로그 영역에서 마케팅적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게 중간중간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네. 자주는 못 보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대표님을 네.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자주 나오시긴 했는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플레이스 리워드 원청이고 블로그랑 이런 거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 모어 마케팅을 운영하고 있는 정태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지난번에는 블로그 영역에 대한 네. 내용을 좀 달아주셨고 또 그전에는 플레이스 로직에 대한 내용을 좀 달아주셨었어요. 네. 최근에 플레이스 상위 노출의 어떤 로직이 또 분명히 변화된 게 보이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예전하고 좀 다른 템포를 보이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좀 달라지고 있고 어떻게 했을 때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지 네. 또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네이버는 계속 로직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린 로직도 뭐 얼마 뒤에는 또 바뀔 예정이지만 어쨌든 현재 로직은 종합점수제 로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종합점수제요? 네. 아, 그럼 뭐 무슨 말이죠? 기존에는 이제 트래픽이나 저장하기 작업만으로 순위 작업을 했다면 네네. 현재는 플레이스에 있는 이제 버튼들이나 리뷰들 이것들에 모두 다 점수를 높여줘가지고 종합적으로 점수를 봐서 플레이스가 이제 올라가는 이런 네.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리워드 이제 네. 방식으로 많이 부르잖아요. 네. 트래픽이라든지 네, 뭐 저장하기나 네, 영수증 리뷰 네, 보통 이 정도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네. 리워드 방식의 노출이 예전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최근에는 이 리워드 방식 플러스 블로그의 영역까지도 더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봐드리면 될까요? 네. 리워드만으로 이제 작업이 됐다면 지금 블로그 점수도 많이 중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예전에 블로그를 했던 분들 기자단을 많이 발행했던 분들이 삭제를 또 많이 당하면서 점수값도 이제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에서 또 그런 조치도 그렇죠. 취했었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삭제가 되고 있는 매장은 아무리 트래픽이나 저장을 넣는다 하더라도 순위 반영에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블로그 작업도 같이 해주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은 테스트를 해본 결과 네. 블로그 자체 점수도 굉장히 많이 높게 측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소홀히 여기신다면 트래픽을 과도하게 더 많이 사용을 해야지만 네. 순위를 이제 잡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뭐 트래픽을 많이 높이고 네. 저장하기 많이 하고 네. 하면은 또 올랐던 시기가 네,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뭐 매장별로 또 네. 지역별로 좀 다르다라고 네. 최근에 저랑 통화하면서도 얘기를 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실제로 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주 맛집도 지금 한 3개쯤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매장은 블로그 점수를 잘 받고 또 어떤 매장은 트래픽 점수로 올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매장마다 좀 커스터마이징을 조금 해야 되는 네. 똑같은 뭐 나주 맛집, 네, 맞아요. 수원역 맛집 네. 하더라도 네. 매장별로 맞는 맞습니다. 잘 올라가는 네. 그 로직을 좀 발견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오게 되면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네. 첫 번째는 트래픽이든 영수증 리뷰든 블로그 리뷰 작업을 하나를 많이 넣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영수증 리뷰만 많이 해서도 상위 노출을 하고 있는 매장이 실제로 저희가 작업을 해서 네. 올라가 있는 매장들이 있고 네. 트래픽 작업만 해서 올라간 매장도 있고 블로그 작업만 해서도 올라간 작업이 있지만 네. 또 어떤 매장들은 적절하게 영수증, 트래픽, 블로그 비율을 이제 종합 점수로 잘 쌓아서 올라가는 경우도 이제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이 한동안 꽤 로직이 생뚱맞았잖아요. 네, 그렇죠. 마케팅을 안 아무것도 하는데, 하지 않았는데 1페이지에 올라와 있다든지 네. 어떤 분들은 열심히 했는데도 네. 안 올라가는 경우도 맞습니다. 있었고 네.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상호명 언급량이랑 이제 이런 것들로 실제로 바이럴이 잘 되고 있는 매장을 이제 올라갈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라든지 상호명을 검색하는 맥도날드 같은 네. 뜬금없이 그런 네. 분들이 이제 상위에 노출이 되었던 거고. 그렇죠.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네. 거의 뭐 마케팅을 하지 않는 네, 맞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생뚱맞게 네. 막 상위 1페이지, 네. 2페이지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이버는 고객들이 이제 검색을 해서 통해서 오는 검색 엔진이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제 실제로 좋은 매장임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순위별로. 네. 근데 이제 그때 한번 바꿨던 거는 상호명 검색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곳이면 이 매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하고 네. 상위에 노출을 시켜봤는데 생각보다 네이버에 이탈자들이 많았던 거죠. 음. 왜냐면 스타벅스 이런 건 상위 노출 돼봐야 네. 안 가고
내 주변에 스타벅스 검색해서 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검색량은 높지만 고객이 많이 가고 싶은 매장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도 리뷰라든지 트래픽이란 이런 양을 보면서 인기가 좋은 매장, 사람들이 좋아할 매장들을 상위에 이제 노출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네. 구독자분들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네, 맞습니다. 단순히 리워드 마케팅만으로 접근을 네. 하기보다는 내 매장에 맞는 일정한 리워드 마케팅 수량을 가지고 네. 움직이되 블로그 체험단도 네. 블로그 등급을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서 접근해 나가는 게 네, 맞습니다. 좋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네. 체험단 분들을 이제 섭외할 때 이제 네. 매장에서 직접 섭외를 하시다 보면은 이 문제점이 네. 키워드를 다 중복으로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수마다 노출을 시킬 수 있는 키워드가 다 다른데 몰리는 거죠. 그 키워드. 예를 들면 나주 맛집으로 다 써달라고 하면은 30명의 나주 맛집 쓰면은 서로 경쟁을 하는 거냐 블로거들끼리. 그게 아니라 센 블로거한테는 나주 맛집을 주고 네. 좀 중간 블로거에는 뭐 나주 혁신도시 맛집을 주고 또 밑에는 그 나주에 있는 동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가볼 만한 곳, 연인 데이트 룸 식당 뭐 소모임 이런 작은 키워드들을 낮은 블로거들한테 배정을 잘 해주신다면 더 효율적으로 블로그 체험단을 쓸 수가 있는데 직접 부르고 사장님 매장 운영하시면 바쁘다 보니까 그냥 키워드 3개 던져주고 혹은 5개 던져주고 알아서 써주세요 하면서 체험단들끼리 작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비효율적으로 체험단 금액만 나가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저는 한때 이제 플레이스 상위 노출 로직이 생뚱맞을 때 네. 저는 오히려 이제 블로그 체험단에 맞습니다. 좀 집중을 많이 네. 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탭에서 조금 세부적인 키워드, 예를 들어서 제가 운영하는 순댓국 네. 같은 경우가 저희 직영점 이제 3호점이 오산에 있는데요. 오산 순댓국이란 키워드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24시간 영업을 맞아요. 하다 보니까 오산 아침 식사 네. 그리고 오산 뭐 24시 식당 맞아요. 검색량이 많진 네. 않아요. 뭐 한 그죠. 200, 300. 네. 하지만 전환율은 되게 네. 높은 키워드죠. 맞아요. 목적을 명확하게 맞아요. 갖고 검색하잖아요. 네. 또는 뭐 차 끌고 한 2, 30분 정도 네. 거리 안에 관광지가 있다면 네. 블로그 탭에서 좀 노출을 많이 해라. 네. 거기도 네. 이미 차 끌고 1시간 이상 가서 맞습니다. 놀러 네. 간 곳이기 때문에 네. 차 끌고 2, 30분 먹으러 맛집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세세한 키워드, 네. 좀 맞아요. 목적성을 갖고 있는 네. 키워드들. 그래서 이거는 이걸 이제 공개해야 되나. 네, 아무튼 검색량이 높지 않은 키워드지만 네. 방문율이 엄청 높은 키워드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거든요. 네. 검색량이 낮아서. 맞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높은 마케팅비를 지출하지 네. 않고도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플레이스 로직이 막 헷갈려질 때 그때는 한 두세 달 쉬었거든요. 맞아요. 쉬면서 좀 블로그 쪽에 네. 아예 집중해서 네. 거의 저희 지역은 제가 도배를 다 해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저는 계속 우상향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점포항의 않은, 노하우를 같이 한번 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블로그 체험단도 완전한 파워 블로거 있잖아요. 네네. 최적 2 플러스 등급 이상 네. 뭐 그런 분들은 뭐 진짜 돈도 많이 주고 섭외해야 될 정도로 맞습니다. 네. 드니까 그런 분들을 섭외하는 거가 아닌 이상은 네. 저는 굳이 일반 체험단 부르는데 무료 사이트 활용하고 그런 에너지까지 쓸 필요는 전 없다고 맞아요. 보거든요. 네. 전 그 시간에 차라리 수준 높은 마케팅에 맞아요. 전략을 짜는데 네. 좀 시간을 쓰는 게 맞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체불 체험단은 좀 단가가 비싸니까 네.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을 때 하면 네, 되는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준체불 정도는 그 노출이 그래도 잘 되는데 네, 맞습니다. 비용은 안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적당하죠. 것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비밀 꿀팁을 드린 뭐야 저한테 얘기해. 체험단을 매장에서 제공해드리는 것도 세금 처리가 됩니다. 체험단이요? 네. 어떻게요? 매장에서 이제 원가가 나갔잖아요. 네. 블로그 이제 나온 그 게시글이랑 블로거랑 소통했던 내용 그리고 주신 이제 음식 가격을 잘 장부만 만들어 놓으시면 세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테이블 단가가 높은 네, 매장을 맞아요. 운영하는 고깃집 네. 뭐 이런 분들은 진짜 그럴 수 있겠다. 네, 그것도 그런데 사장님이 직접 모집하면 이게 안 돼요. 이 내역들 다 모아야 되지, 이거 수집을 해야 되지 이러는데 저희는 그 필요한 자료들 리스트 달라 그러면 리스트를 이렇게 드리니까 체험단 음식 원가랑 이 저희한테 주신 금액이랑 다 그냥 비용 처리가 되다 보니까 네. 사장님 입장에서 엄청난 절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표님 한 가지 더 네. 외국인 마케팅에 네. 대해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외국인 마케팅이 네. 활용이 가능한 또 이 지역이라는 게 좀 네, 존재한다고 맞습니다. 그게 통하는 지역은 어딘가요? 일단은 서울이랑 부산이랑 제주도 세 가지 지역만 가능하고 아무래도
중국인 분들이 거길 이제 관광을 가지 않는 이상은 네. 사실 거의 효율이 없죠. 효율이 없다. 네. 서울의 성수에 있는 매장들은 많이 지금 하고 계시고 연남동에 있는 매장들도 연남동 많이 죽었잖아요. 하지만 중국인 마케팅 잘해놓은 매장들은 평일에는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은 이제 주말에 오는 거고 평일 낮에는 이제 중국인이나 이제 뭐 다른 외국인들. 지금 외국인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많이 옵니까? 네, 지금 생각보다 많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무비자 입국도 하고 있다 보니까. 아, 중국에서?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인들 그 체험단 몸값이 예. 2배 정도 올라갔어요. 그 외국인 마케팅은 네. 보통 어떤 건지 구체화시켜서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샤오홍수랑 따종 디엠핑이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랑 인스타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네네. 우리가 반대로 이제 여행을 갈 때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플랫폼에 검색을 먼저 하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체험 리뷰들이 나오는 매장에 당연히 갈 확률이 높겠죠. 그건 어떤 정도 비용이 발생할까요? 팔로워가 한 1000에서 10,000명 사이에 있는 이제 블로거 분들은 네. 비용을 책정하실 때 한 7만 원 정도. 한번 뭐 이렇게 섭외 비용이 그쵸. 식사 제공권은 별도고 별도입니다. 섭외 네. 비용이 한 7만 원 정도 네. 된다. 물론 뭐 좀 낮으면 더 싸고 좀 더 높으면 좀 더 비싸죠. 평균 단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 정도 되는군요. 네. 꾸준히 한 달에 한 7팀에서 8팀 정도를 매달 이렇게 불러보면 이제 중국인들이 좀 오고 있는 느낌이 확 드실 겁니다. 아, 중국인 마케팅을 해서 성과 본 업체가 있습니까? 많이 있죠. 일단 성수에 있는 매장인데 한 1억 정도 팔고 있었는데 아이템이 뭐예요? 삼겹살집입니다. 오. 삼겹살집인데 아, 외국인 좋아하겠다, 네, 삼겹살. 맞아요. 그래서 좀 업종도 조금은 국한이 돼요. 그죠. 사실. 네. 그래서 삼겹살집인데 그분은 1억 5천 정도. 와, 엄청 많이 올랐네요. 네, 근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 무비자 입국을 하면서 이제 네. 리뷰가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오.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 3개월, 4개월 전 혹은 1년 전부터 계속 했던 것들이 쌓여 있는 분들이고. 이게 단기간에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한 달 딱 하고는 한 1년은 그냥 꾸준히 이렇게 그죠. 쌓아놔야 되는군요. 네. 마케팅을 하면서. 맞습니다. 사실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이 체험단도 꾸준히 불러서 고배하듯이 계속 쌓아놔야 되는 거지. 왜냐면 계속 그 컨텐츠는 발행이 되잖아요. 블로그는. 다른 매장에 있어도 그런 콘텐츠 계속 그죠. 발행하니까. 네, 발행하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고 컨텐츠가 음. 낡을 수밖에 없는데 계속 신규 컨텐츠들 발행해줘야지 노출이 되는 거죠. 구독자분들께서 또 네. 마케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신다면 고정 댓글에 정태한 대표님 문의 연락처 남겨드릴 테니까 문의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네. 만들었습니다. 근데 구독자가 30명밖에 없어요. 좀 구독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럼 오늘 촬영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촬영 여기서 끝!